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장 중심 평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2019 초등이기는 한데 성장 중심 평가가 그렇게 빨리 변하는 개념도 아니고 학교 급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요 2019 초등 성장 중심 평가 길라잡이 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초등답게 정말 디자인도 좋고 보기도 깔끔하고 잘 만들었어요. 네, 보겠습니다. 성장중심 평가로 한 걸음 나아가기. 잘 만들었네. 초등. 야, 그죠? 차례인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성장중심 평가 바라보기. 성장중심 평가는 어떤 것인지 계획 운영하기, 피드백이 73페이지, 그쵸? 73페이지, 피드백, 다시 보기,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데, 페이지는 101페이지까지인데 이걸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큰 개념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수업이 곧 평가다. 평가가 수업이다. 그쵸? 이 말은 이런 말 정도 하나 해 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중심 바라보기. 성장 중심 평가의 의미,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피드백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로서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하여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좋은 말이네.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그러면 성장 중심 평가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결과와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요. 모두의 성장을 지원한다. 성장 중심 평가의 방향, 다양한 평가 방법, 정의적 평가 확대, 안내 강화, 교사별 상시 평가는 이건 초등 얘기겠죠. 네. 요거는 초등, 중등 상관없이 다 가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성장 중심 평가의 특성. 우선은 수업과 평가는 같다. 수업 중의 평가, 그쵸? 수업으로서의 평가. 그쵸? 그 다음에 발달 중심 평가. 성장 중심이다, 발달 중심이다. 그쵸? 전교 1등 기준에다 놓고 쭉 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3단원에서의 나와 4단원의 나가 얼마나 성장하는지에 대한 걸 나타내주는 방식이겠죠. 그 다음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 중심이다. 그죠? 반응의 다양성이 보장된 평가, 한 개의 정답이 아닌, 그래서 선다형, multiple choice questions 같은 경우는 지양을 하고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를 장려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암과 삶이 연계된 실생활과 연계된 평가, 그 다음에 지속적인 피드백으로서 수업의 흐름 속에 이루어지는 평가. 잘 생각해 보면 크게 외울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다양한 반응성, 실생활, 지속적인 피드백, 수업 중의 평가, 발달 중심 평가. 그쵸?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으로서의 평가,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평가. 수업은 어떻게 한다? 배움 중심 수업으로 하고 평가는 성장 중심 평가로 한다. 교육과정 재구성한다.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이유는 학생 중심으로 성취 기준 분석하고 학습자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 교육과정 재구성, 학습자 요구 분석해서 단원 통합 및 단원 재구성.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거 한번 볼만하죠. 기존의 평가는 선발, 분류, 배치의 결과 중심이었다면 성장 중심 평가는 발달과 성장을 위한 과정 중심이고 기존의 평가가 교사 중심, 지식 전달, 교과서 중심, 정답이 있는 수업이었다면 성장 중심 평가는 학생 중심, 배움 중심, 삶과 연관된 수업, 질문이 있는 수업 방식으로 갔고요. 기존의 평가가 국가에서 주어진 획일적으로 주어진 정형화된 교육과정이었다면 학생 맞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고요. 경쟁적 입시 위주의 비인간적인 학교였다면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여 자아 실현을 돕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 이런 건 다 아시겠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럼 성장 중심 평가를 위해서는 일단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학교 문화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무리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이 바뀌고 이러하더라도 선생님들 자체의 마인드나 학교 문화가 어떻게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입시 위주의 경쟁 위주의 교과서 위주의 결과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다면 그죠?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이 바뀌어도 크게 바뀌는 건 없겠죠. 그래서 학교 문화를 바꿔야 한다.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문화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육과정 중심으로 업무 체제를 개편한다. 두 번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육활동 정상화를 한다. 세 번째, 수평적, 민주적 협의 문화를 만든다. 학교 조직의 학습 조직화를 통한 공동 연구, 공동 실천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 중심의 업무 체제 개편, 교육활동 정상화, 요거는 학교 업무 정상화 쪽이겠고요. 수평적 민주적 협의 문화 만들기는 학교 민주주의. 요거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요거랑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중심의 업무 체제 개편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죠. 기존의 행정 중심 위주의 학교에서 교육 중심으로, 교육 과정 중심으로 학교 조직과 업무 체제를 개편을 하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육 활동의 정상화여도 같은 맥락이겠죠. 성장 중심 평가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고 변화의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학교 비전, 학교 목표, 특색 활동 이런 것들 보니까는 학교 자치와도 관련이 있네요. 학교 자치. 그렇죠?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평적 민주적 협의 문화 만들기. 학교 민주주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교사, 학생, 학부모 3주체가 성장중심 평가에 대한 과정을 통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비전을 같이 만들고 학교 목표를 같이 만들어 보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학교 조직의 학습 조직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동료성을 기반으로 그쵸? 공유와 개방, 그 다음에 공동 연구, 공동 실천을 통해 가지고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겠죠. 학교 안 전문적 공동체는 단위 학교 교원들이 동료성을 바탕으로 함께 수업을 개발, 공동 연구하고 공동 실천하며 교육 활동에 대하여 대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장, 집단 성장하는 학습 공동체 활동입니다. 성장 중심 평가를 지원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으로 성장 중심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는 평가니까 평가잖아요. 성장 중심 평가니까 평가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를 합니다.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는 학교의 평가 관리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신뢰도, 객투공신을 높이고 학교 생활부의 작성과 관리, 기타 학업 성적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여기도 심의 기능이 있네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맞아요. 위원장은 교장이고 부위원장은 교감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선생님이에요. 하지만 무엇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의 위원장은 교장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장의 책무성이 훨씬 강화가 된 것이겠죠. 그 다음에 교원들이겠고요. 학부모님들은 필요에 따라 위촉이 가능한데 대부분은 위촉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중에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겠고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겠죠. 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합니다. 그죠? 2분의 1 출석과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하고요.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대한 교원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모든 교원이 규정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합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학업성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씁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협의 내용을 기록 보관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합니다. 라는 것이겠죠.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의 재개정. 봅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럼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겁니다. 성적 규정, 그 다음에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공투신,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을 합니다. 세 번째, 교과 학습 발달 평가 기준 관리를 하고요. 네 번째, 창의적 체험 활동의 평가 기준 및 관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니까 성적 규정. 두 번째, 객관성, 동정성, 투명성,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 다음에 교과 수업, 그 다음에 교과 평가,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 그 다음에 행동 특성 종합 의견, 요것도 있나? 그 다음에 기본계획 통지 방법,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재 및 내용 정정, 학교 관련 업무.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있죠.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넘어가도록 성장 중심 평가 계획 운영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성장 중심 평가 계획인데요. 좀 줄여볼까요? 첫 번째, 학교의 비전을 확인합니다. 학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재구섭, 수업 평가 기록에 대한 공동체 의견 분석하고 학업 성적 관리 규정 확인해서 재개정하고 협의를 통한 학생 평가 계획 수립하고 학년 및 학급 평가 계획 수립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결재를 득하고 학생과 학부모한테 안내하고. 그쵸? 학교 비전 확인하기. 이건 예시겠지요? 여기까지. 이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쵸?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확인하고 재개정하기. 교육부 훈령은 아무래도 저거가 뭐예요? 생활기록부 훈령이겠죠.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근거로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재개정합니다. 재개정할 땐 누가 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한다. 그리고 최종으로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겠지요. 학업성적관리 규정 확인 및 재개정 단계,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규정 시행지침 전달 연수, 학년협의회,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하고 공지하고 이렇게 되네요. 그쵸? 이렇게 되고 평가계획 수립하고, 그쵸? 평가계획 수립하고, 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결재를 하고, 자,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학교장 결재, 실천. 그게 어려운 거 아니겠고요. 다 꼭 학생과 학부모에게 평가 계획을 안내해야 되는 것이겠죠. 네, 성장 중심 평가 운영. 성취 기준 확인하고, 성취 기준 분석하고, 교육과정 재구성하고, 수업 평가 설계하고, 실행하고, 반성 및 완료하고, 그 다음엔 결과 기록하고,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네요. 수업과 평가의 실행도 나누고, 반성 및 완료, 평가 기록. 운영 사례는 초등학교니까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넘어가 보면 또 뭔가 나오겠죠? 피드백이네요. 요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장 중심 평가의 피드백인데, 봅시다. 교사 측면 피드백에 세 가지 요소가 있네요. 교사 측면에서는 피드백 굉장히 중요하죠. 성장 중심 평가의 가장 핵심이 아마 피드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드백. 첫 번째, 학생 발달의 정도를 파악한다. 두 번째, 교수 학습을 개선한다. 세 번째, 학생의 잠재적 발달 수준을 파악한다. 그쵸? 그 다음에 학생은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수준을 파악한다.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관한 학습을 계획한다. 전인적 성장, 참된 학력을 신장한다. 학부모 측면은 학생 측면이랑 거의 비슷하겠죠. 자녀의 학습 상태를 파악한다. 자녀의 발달 과정을 이해한다. 성취 기준에 도달에 도움이 되는 가정에서의 피드백. 그렇죠? 이 정도 요약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장 중심 평가, 피드백 과정, 피드백 계획하기, 수업 중 평가하며 피드백하기, 평가 후 피드백하기, 피드백 계획하기.
성취 수준, 학급, 개별 학생 특성 고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예상하기, 피드백 미리 설계해보기, 피드백도 계획해서 하기, 채점 기준을 근거로 학생을 관찰, 5개념, 난개념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 제공, 간단한 내용을 일화 기록, 체크리스트, 평점 척도 등의 방법 등으로 기록, 지시, 기능, 태도의 학습 성과를 평가, 평가 후에 피드백하기, 성취도를 중심으로 피드백, 학생의 성장 내용, 우수한 점, 더 노력하는 좋은 점, 정의적 영역 등을 균형 있게 피드백,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피드백 중요하지요. 자, 피드백에 관련된 또 5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한번 좀 유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 중심 평가 피드백의 5대 전략인데, 피드백은 타이밍, 적재적소에 맞는 피드백, 알기 쉽게, 누구나 피드백은 누구나는 교사만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피드백을 할 수가 있고, 학생 교사 간 활발한 질문 답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피드백은 객관적인 준거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피드백은 균형 있게, 그쵸? 너무 주지주의적으로 가지 말고 심동적 영역, 정의적인 영역에서도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가봅니다. 피드백은 적재적소, 알기 쉬운 용어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죠. 옆에 있는 친구 또래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균형 있게. 이 5가지 피드백의 5가지 요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나머지들은 피드백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기록의 실제는 크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대략적인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역시 초등학교에서 만든 거여서 잘 만들었네요. 네, 감사합니다.